르네와 언어의 줄집 줄임문장. 오늘도 깔끔한 스타트로 시작해봅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 그쵸? 네. 이게 하다 보면 다 늡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계속 우리가 로고송 만들고 이거 하나 녹음해서 계속 쓰자라는 얘기는 계속 하지만 근데 또 이게 또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해. 그죠? 이거는 어쨌건 해야 돼요. 시작은 네, 로고송이 인트로는 있건 없건. 진짜? 네. 조금 긴장되기도 하면서도 뭔가 뭐 근데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주 잠시지만 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합일의 경험. 아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같이 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이거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 못 들으신 분들은 뭐야 합일이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네 저희 르네와 언어의 줄지문장 두 번째 책으로 저희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그쵸. 하고 그리고 있고 에리 프롬은 합일 덕후다. 그렇죠. 합일 덕후다. 그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합일이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었던 첫 번째 사랑의 기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네. 정의했죠.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야. 에리오 프림이 그렇게 정의했어. 그렇죠. 저희가 그죠? 그렇게 이제 요약을 했고 음. 오늘은 네. 이제 어떤 부분인가요? 오늘은 저희 이제 두 번째 챕터의 두 번째 소장 뭐죠? 이게 작은 장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이게 한 62페이지인가 3페이지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죠? 네, 63페이지. 거기에서부터 120페이지 2장 전체에서 사랑의 이론. 그렇죠. 사랑의 이론. 이론 어려운데요. 이런.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희 이 이론 부분에서 세 문장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네,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웠다고요. 오늘 네. 어떤 문장 뽑으셨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어렵게 뽑은 첫 번째 문장은 네,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71페이지에 있고 읽어드리면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장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자신의 부모가 되어라. 네가 너의 부모가 되어라. 근데 그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네. 제가 지금 줄친 문장, 그러니까 그 뽑은 문장은 아닌데 네. 줄친 문장이에요. 그래요? 네. 이 문장. 우리 계속 비슷한 문장에 줄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 그만큼 문장이 이제 맞아요. 임팩트가 있기도 하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앞에 요 챕터 그러니까 요소 구절 아니 부문의 제목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에리 프롬이 사실 이게 어머니의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나눈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 더 좋은 거고 어머니의 사랑이 더 좋은 거고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으니까 뭔가 좀 별로야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지지가 어린 아이에게는 생존의 조건이 되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행복감을 갖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도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라든지 생존에 필요한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성에 가까운 것들. 그런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네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머니적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아버지적인 조건적인 사랑을 모두 다 받고 성장해 나가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조건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스스로 내재화해야 한다. 그랬을 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이런 문장입니다. 저의 네. 세계에서는
그 사랑과 공의가 둘 다 필요하다. 음, 이런 식으로 좀 음, 정리가 되는 음. 그런 문장 중에 그쵸. 하나죠. 공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딱 맞는 그런. 네. 어. 이게 아버지의 사랑도 사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네.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도 될까요? 네, 좀 네. 써오신 게 있죠. 네. 제가 이 문장 그 줄쳐놓고 사실 모든 문장에 이렇게 코멘트를 써놓진 않는데 이 문장을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네, 막 네. 글을 막 써봤어요. 좋아요, 그랬는데 뭐 그냥 쭉 빠르게 읽어드리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힘을 제공한다. 음, 완벽하지 않은 인간, 결코 완전하지 않을 살아갈 날들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삶과 행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내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갈 행복한 이유를 가졌다는 확신 없이 인간은 이 삶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를 읽고 뭔가 좀 자존감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죠? 자존감적인 느낌. 그리고 갑자기 이거 읽고 또 생각난 건데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회복 탄력성. 이게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회복 탄력성도 내 인생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주는 단 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때 그 책에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확신과 긍정이 합리화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준다. 아버지의 사랑의 조건인 타인의 조건과 다른 건 아버지의 사랑의 조건과 타인의 사랑의 조건이 다른 거는 조건 안에서 아버지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성숙이라는 조건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다. 이게 좀 문장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의 조건 안에는 내가 자식이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서 살아낼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잘못된 점 혹은 미성숙한 점을 깨달아내고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은 나의 성숙이 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두 개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할 걸 그랬네요. 장황하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읽었네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서 오신 게 굉장히 네, 인상적이라고 기특하죠. 생각이 들고 그죠. 스스로 기특해서 읽고 싶었어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또 정리해 와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문장 가볼까요? 네, 문장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 다음 문장 제일 첫 문장은 75페이지에 75페이지. 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라는 문장인데요. 뭐 한 문장으로 이걸 줄여서 말하자면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그치. 맞아요,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기반에서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그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전제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사랑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랑이 형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형제애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쭉 이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사실 전 세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치게 될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좀 되게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장을 저는 준칠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We are the world. 네. 얼핏 봤을 땐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근데 또 가만히 뭔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일리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장이라서 뽑아봤습니다. 저는 저의 다음 문장이 이 문장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페이지는 조금 뒤에 77페이지에 있거든요. 저의 두 번째 문장은. 네. 근데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에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는 한 사람은 무력하고 또 한 사람은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삶에는 누구 어떤 삶에도 굴곡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에게 손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근데 이게 언어가 줄친 이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또 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확장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와, 라는 저는 방금 그 문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됐나요? 퀴즈인 줄 알았잖아요. 사랑이 되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이해시키고 사랑이 사랑을 배우게 해주고 어렵다. 그렇게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되게 또 그 문장을 들으면은 사람이 모든 측면에서 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한 측면에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남들보다 약한 무언가가 나에게 존재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사랑의 여지가 이제 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개인 간의 관계 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은 자연스럽게 나누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요. 네. 그러면 저의 세 번째 문장은 91페이지에 있는데 언어의 두 번째 문장은 92페이지라. 92. 네, 먼저 하시죠. 왠지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이 또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거의 뭐 이거 꿰셨네요. 어떤 문장인가요? 일단 저희 마지막 문장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보면 91페이지에 순수한 사랑은 누군가에 의해 야기된다는 의미에서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이며 이 갈망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의 근원이 있다. 제가 이 문장에 줄을 친 거는 이게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줄을 쳤어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계속해서 뭔가 퀘스천을 던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이 뭐지? What is love? What is love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에리 프롬이 여기서 사랑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빌의 다다를 수 있는 그 상태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은 보호 책임 존중.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숙, 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이라든지 보호 책임, 존중과 지식 같은 것들을 해나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게 사랑이야라고 사실 동의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의 폭발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랑이 뭘까?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이 뭘까? 그리고 그 사랑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조금 정확히 제가 이해했을 때 이 책이 더 잘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계속 그 문장들을 조금 수집하듯이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 에리 프롬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문장 중에 하나가 순수한 사랑은 사랑받는 자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이다. 이거였어서 저도 찾았다 에리 프롬의 사랑 이런 문장입니다. 저도 이 문장이 되게 결정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 의해 약이 된다는 건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됐다. 이거는 이제 그 타인의 어떠함으로 인한 어떤 감정 촉발 이런 느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랑이다라고 보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주도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되게 크죠.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용기를 갖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접근할 때 이게 운명적인 사랑을 못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는 다분히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만나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에서 촉발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그 관점이 되게 바뀌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덜 로맨틱하긴 하죠.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이제 저희 이 책 분량은 이제 나눠서 했지만 끝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 네. 책을 끝까지 읽으면 사실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은 아니죠. 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뒤에 보면 제가 그 문장에 줄을 쳤는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문장을 미리 끄집어 오는 건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지만 네. 뭐 그 명확하게 에리 프롬이 얘기하거든요. 두 남녀 간의 보통 우리가 로맨스라고 얘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두 사람의 관계성으로 갖는 이기심일 뿐이다. 뭐 그런 저 문장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로맨스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냥 이기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죠. 그죠. 네. 그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다. 왜냐하면 에리 프롬이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으로 함으로 인해서 타인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사랑하게 돼라는 그 사랑의 태도가 되는 거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녀 간의 서로에만 몰입하는 사랑은 타인에 대해서 배제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둘 안에만 한정적으로 사랑이 있을 때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에리 프롬은 얘기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부분이죠. 정확히는 로맨틱한 관계에 대한 게 아니라 로맨틱한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 문장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제 두 번째 문장이죠. 92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의 근원이 있다. 다시 돌아왔네요. 네. 보호, 존경, 책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인데 네.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최근에 뽑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의 사랑이 대상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보다가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일단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도 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도 참 이게 뭐 어느 게 선행한다라는 느낌이 굳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나의 어떤 사랑, 나에 대한 어떤 보호, 책임, 존경, 지식에 대한 부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되게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근원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게 좀 많아서 이제 줄을 좀 치게 됐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을 외우겠다라고 1편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올 겸.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의 그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제 정의했는지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보호는 말 그대로 이제 보호하는 부분이 있지만 책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 그리고 존경은 그 사람 그대로를 존중하는 어떤 그 사람의 잠재력과 그 사람 자체를 되게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 좀 자주 좀 생각하게 되는 나는 나 스스로를 그대로 좀 존중하는가 나는 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소극적 책임이 아니라 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저한테 좀 파워풀했다. 파워풀. 아주 강력한 단어는.
네. 그런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줄친 문장은 좋아해서 줄친 게 아니라 그냥 에리 프롬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서 친 문장인데 네. 106페이지입니다. 네. 굉장히 논란적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논란이 있는 네, 그런 문장이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음.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만일 그가 일신론적 관념의 본질에 따른다면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이 생각하는 신은 사실 신을 안 믿죠. 여기에 이제 자신은 그런 유일신의 어떤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딱히 믿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인간 역사의 어떤 종속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어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에리 프롬은 이제 신의 어떤 직접적 개입을 논하거나 뭐 이야기하는 그런 게 되게 경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런 거를 믿는다 한다면은 그냥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자. 뭐 약간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랑의 어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어떤 그 논지의 바탕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고 읽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책은 다분히 좀 인본주의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뭐 신이라는 개념이 물론 보조가 될 수 있겠으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생각에는 뭐 보조적인 성향을 띌 수 있겠지만 어쨌건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그냥 그 생각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론화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저 좀 자신이 없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도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 그냥 이런 거 아닐까라는 느낌만 좀 갖고 있는 것들이라서 심증인가요? 심증? 물증은 없고. 뭐였냐면 네. 그 에리어 프림 여기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걸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인간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신이 대표하고 있는 원리를 믿는다라는 문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신이 주는 어머니적인 그러니까 이 에리 프롬의 표현에 의하면 처음에는 본인이 정의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이 기대하고 후에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버지적인 무조건 조건이 있는 사랑을 인간이 신에게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을 그렇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신이라는 존재 안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완전한 사랑을 주는 존재라고 저는 이 사람이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막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요 이전에 사실 이 책하고 무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구분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그 루이슨의 사상 믿고 믿는다는 것, 신이 이 땅을 창조했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전지전능한 그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게 없고 신의 것이 아닌 게 없는데 이것은 종교적이고 이것은 종교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고 종교적이 아닌 것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신의 것을 배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이 신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의 창조물이고 신의 주관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이원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으나. 근데 저도 그 말 자체는 되게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을 언급하거나 신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한 그런 행동들은
다른 면모로 생각해 보면은 약간 데드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지? 데드풀 뭐였죠? 데드풀 뭐였지? 데드풀은 응, 이제 응. 그 마블에 나오는 그 히어로 중 한 명인데 이 뭔가 사람의 메타포인 어떤 양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 죄송해요. 근데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 어. 캐릭터가 이제 극장에서 항상 음, 그 보고 있는 관람객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3의 창이라고 하나요? 그 관람 아, 나 근데 기억났어 그 영화. 예. 근데 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을 언급하거나 신께 음, 음, 기도하거나 이런 일들은 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음,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음, 음, 세계관을 초월한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요청하는 혹은 음, 음,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이제 꼭 배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음, 굉장히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어떤 초월적 개념과 인간을 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원론으로 인한 배제는 되게 음, 경계하면서도 음, 그런 경계를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음, 세속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음, 가능성이 있다. 음. 굉장히 이 뒤쪽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론적 저희가 더 그러니까 이론적인데요. 이 챕터가 아니 사랑의 이론이긴 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 네, 싶었던 말은 에리얼 프롬이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은 신을 믿지 않고 네,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다 보니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뽑아냈지만 음, 결국엔 그냥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의 비슷한 관점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신의 존재가 너무 당연하고 그런 원리를 그냥 음, 내재화된 상태로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따르는 게 그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게 내재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 중에 음, 조금은 이렇게 뭐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뭐 그 오늘 뭐 빨간 옷을 입으면 약간 막 약간 그런 거의 기복신앙에 이게 뭐라 가까운 그래야지? 하나님 뭐 오늘 제가 여기 뭐 걸어가는데 바로 막힘 없이 초록불이 계속 연결되면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 저를 막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 것은 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요나도 반대로 갔을 때 갈 때까지는 갈 수 있었잖아요. 때마침 배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너무 그런 식으로 몰입되고 음, 발현되는 신앙의 모습, 의존적인 모습을 하고 이거 다른데 꼬이네요. 나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걸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게 어, 그 얘기가 잘 나온 게 뭐냐면 뭐야? 어차피 저희가 다음 챕터에 대한 이제 녹화도 곧 할 예정인데 음, 근데 저희가 다 읽었잖아요, 책을. 근데 그렇죠. 뒤에 놀랍게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 어, 사랑이 어떤 신앙적 음, 이제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음. 나오는데 줄침 문장 겹칠 것 같은 기분이 음,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신앙과 신에 대한 믿음은 조금 다른 그럴 개념이지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초석을 좀 잘 깔았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되게 헷갈리지만 다음 어, 에피소드까지 듣고 나면 명쾌해질 수 있다. 제발 그러기를, 여러분 제발 그러기를, 저도 더 명쾌해지기를, 그니까요. 찾고 우리도 좀 싶습니다. 정리를 어, 해보면서 그 엔딩을 향해 달려가야죠. 네, 저희가 이 책 그러면 이제 두 번 남았나요? 어, 녹화가? 한 번 남았죠. 이제 저희 오늘 두 번째 챕터까지 완성을 했고, 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까지 전체 다. 전체 다 해서 따로 이제 전체의 줄침 문장은 안 뽑나요? 전체 집중 문장을 뽑을까요 말까요? 아직 만약에 결정이 못했어. 마음에 들면 하고 책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해보고 네. 어떻게 할지는 한번 결정을 해보죠. 생각해보죠. 뭐 여러분이 댓글로 단 한 분이라도 해달라. 해달라 왕중간전 해달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는 거고. 지금 저희 댓글 소리 없는 아우성인 거 아시죠? 사실 아예 없어요 댓글이. 아니 응원합니다 뭐 이런 거 있다고. 응원합니다 있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감사를 적극적인 감사 이제 표해주세요. 절할까요 지금? 큰 절로 제가. 네, 일단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네. 다음에 이제 왕중전 할지도 경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사랑의 기술 주침 문장 마무리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러면 르네와 언어의 주침 주침 문장 문장. 안녕. 안녕.